네, 안녕하세요. 라펙타의 나인성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현대차가 최초로 발표한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ST1이라는 이름은 서비스 타입 1,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현대차의 첫 번째 모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구성을 보면은 샤시 캡이라고 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그 캡만 딱 있고 뒤쪽에 샤시 그 프레임들은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뼈대 위에다가 자유롭게 비즈니스의 용도에 맞는 것들을 얹으면,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하거든요. 그 어태치먼트를 얹으면은 이제 용도에 맞는 제품이 완성되는 그러한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인 거죠. 샤시 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포터 기반 특장차들을 위해서 이 샤시 캡이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이티, 중형 트럭 마이티에도 샤시 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팔고 있는 포터 기반 특장차들이 있어요. 이 차들이 사실은 뒤에다가 냉동 탑차를 얻느냐, 뭐 덤프를 얻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특장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닥에는 포터 샤시 캡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애프터마켓으로 주지 않고 비포 마켓, 즉 OEM이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현대 포터 특장차 라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ST1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기존의 샤시캡 트럭들하고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 누가 뭐래도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T1이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앞에 모양을 보면 그대로 아실 수 있잖아요.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는 앞바퀴 굴림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이라는 소리는 뒤쪽에 구동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뒤쪽 프레임을 완전히 낮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상 형태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ST1하고 정말 형태적으로 비슷한 차가 이미 독일에 있었어요. 그거는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트랜스포터라는 차였는데요. 이 폭스바겐 트랜스포터가 T4 버전, 지금은 T7이거든요. 근데 T4 버전 이후부터는 지금 스타리아처럼 FF, 앞 엔진 앞바퀴 굴림 차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구동계가 없는 거 똑같고, 따라서 뒤쪽을 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똑같습니다. 물론 하지만 전기차는 아니죠. 그리고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비슷했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베로. 여러분 리베로 기억나세요? 앞에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스타렉스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1톤 트럭 있죠. 근데 이게 1톤 트럭으로는 생명이 길지 않았어요. 뒤에 적재함이 짧아지니까. 앞에 캐빈이 긴 만큼. 그 대신 이 리베로가 견인차로는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자, 일단 ST1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단 ST1이 제원이나 가격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게요. 야, 이 차가 정말로 포터 일렉트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큰 줄기로 갈 수 있을까?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포터와의 길이 차이, 그리고 적재함 길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겁니다. 근데 이제 포터하고 직접 비교를 하기 전에 이 ST1 자체의 길이와 휠 베이스를 먼저 가늠을 해야 되니까 이 기반이 되는 스타리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머리 부분을 이 사진을 두 장을 똑같이 오버레이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뒤쪽에 이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도 확실히 길고요. 차 길이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리아가 전장이 5255mm, 휠 베이스가 3275mm니까 뭐 사진상으로 어림 계산해 보니까 ST1은 길이가 한 5.5m, 그러니까 5500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대략 한 3500mm는 넘어갈 것 같은 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5m, 3.5m라고 하는 ST1의 대략적인 길이를 가지고 이제 포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포터 홈페이지를 보니까 초장축 슈퍼캡에 범퍼가드 달린 차가 이 제원의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오버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휠 베이스는 포터가 2640mm니까 ST1하고는 거의 86cm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차 길이는 5155 대 5500이니까 한 35cm 정도, 350mm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사진에 요 정도의 비율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이건 정확치는 않겠지만 어림에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ST1의 이 캡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가 대충 보이고, 포터 초장축 슈퍼캡의 적재함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겠죠. 자, 포터 초장축 슈퍼캡의 적재함 길이가 2860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이것보다도 ST1의 적재함을 단다면 더 짧아요. 그러면은 한 20cm 정도 짧아진다 그러면은 한 2660mm.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ST1의 재원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ST1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이 차가 진짜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시 캡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다가 어떤 박스를 넣느냐, 뭐 포크레인을 넣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쓰레기통을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수 목적 차량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동화가 됐죠. 전기는 사실은 자동화, 컴퓨터라이제이션, 통신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동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ST1은 그냥 뒤에 비워놓은 샤시 위에다가 박스나 깡통만 올리는 이전의 이 특장차들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게 하고, 이제는 뭔가 이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일체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ST1하고 이 어태치먼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동력, 표준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까지 완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애프터마켓에서 개발할 이 어태치먼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차하고 완벽하게 일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볼트구멍이 잘 맞아서 잘 얹혀진다가 아니라 제어나 모니터링도 일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소비자들이 마치 이게 현대에서 나온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표준 프로토콜만 따르면 문제없이,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아이디어가 제품화되어서 ST1의 제품의 이 외연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플랫폼이 되는, 진짜 현대차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이자 바라는 것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 ST1은 프레임이 되게 초저상인 대신에 프레임 위로 뒷바퀴가 많이 튀어 올라옵니다. 자, 프레임이 맞으면 초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다가 냉동탑차처럼 박스를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T1의 사진에 보면은 냉동탑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탑을 이 바퀴 휠 하우스가 많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박스가 반듯한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휠 하우스만큼 파내야 되겠죠. 형태가 복잡해지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죠. 자, 반대로 박스를 반듯하게 직육면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그냥 프레임 위에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프레임 위에다가 바퀴가 닿지 않을 정도로 이 박스가 놓일 위치를 높여주는 이 어댑터 프레임 같은 거를 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초저상 프레임을 만든 효과가 확 줄어들겠죠. 자,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폭스바겐 트랜스포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폭스바겐 트랜스포터가 보면은 뒤쪽에 그 비어있는 프레임 위쪽으로 뒷바퀴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다가 올릴 박스를 만들 때 거의 직육면체, 그렇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고, 혹시 조금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이 프레임 위로 더 떼야 되는 어댑터 프레임이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범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미 현대는 ST1 형태를 개발을 끝냈어요.
초저상 샤시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바퀴가 위로 튀어 올라와요. 이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것이 최대한 단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뭐 현대가 개발한 장치들은 뭐 좀 돈이 비싸게 만들더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수납될 수 있도록 휠아치도 파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사회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샤시 위에다가 어댑터 프레임을 얹고 그 위에다가 박스나 이 장비를 얹는 형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 어댑터 프레임 사이의 공간에다가 뭐 동력이 됐든 유압이 됐든 뭐 이런 장비들 있죠. 이 뒤에 실리는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죽는 공간 안에다 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현대가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도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플랫폼 아니면은 거기에도 하이드롤릭 플랫폼 같은 것들을 그 사이에다가 표준화해서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그것에다가 맞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전기를 끌어 쓰든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유압 호스를 표준 밸브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기아가 PBV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는 현재 존재하는 모델에서 파생을 시켜서 좀 더 가깝고 이해하기 쉽게 친근감을 가지면서 PBV의 어떠한 사전 학습과 초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접근법을 ST1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ST1이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인석이었습니다.